2021년 제3회 연차 보고의 2부 연구결과 발표에서 자유학년제 운영 실태 및 예시력 방안 연구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론을 살펴보고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울산 자유학년제 운영 실태, 그리고 울산 자유학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살펴보면 우선 2020년 울산은 전체 64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의 자유학년제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토대로 해서 울산 자유학년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울산 자유학년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유학년제 운영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고, 그 다음에 교육 주체들의 자유학년제 관련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집단 면담을 진행을 하면서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1단계에서는 자유학년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검토뿐만 아니라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과 같은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 운영과 관련된 실태 설문조사를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전문가 초점 집단 면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좀 더 면밀히 실질적인 어떤 목소리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 운영을 좀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서 내실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우선 문헌 분석 및 이론적 검토는 선행 연구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의 개념과 배경, 정책 내용과 변화, 교육적 성과, 쟁점 등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을 분석해서 울산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울산의 각 단위 학교에서 이제 제출한 그런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서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조사 대상은 전체 울산의 중학교 64곳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조사에 동의한 교사 602명, 학생 3,649명, 학부모 2,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17일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초점 집단 면담 조사는 교사, 부모, 학생 세 집단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교사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3명,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를 담당하진 않지만 이제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1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자유학년제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에 지금 있는 선생님 1분, 이렇게 해서 총 6분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을 하였고, 일정은 8월 11일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나눠서 같이 8월 18일에 면담을 진행을 하였는데 부모 집단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부모 3분, 그 다음에 2학년 부모 1분, 그리고 1학년과 3학년 자녀를 둔 부모 1분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생 집단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이렇게 해서 총 6명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은 우선은 자유학년제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과 그리고 쟁점, 성과 등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자유학년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학년제 운영 현황을 살펴봤을 때 자유학년제 정책 운영 내용은
우선 자유학년제 목적으로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 구현, 학생의 미래 역량 함량,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울산 자유학년제는 운영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을 살펴봤을 때 우선 2013년도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하였고 쭉 해서 지속 발전이 되면서 2018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변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2019년도에 확산이 되면서 2020년도에 울산에 6개, 64개의 학교가 전면적으로 자유학년제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 현황에서 이제 운영 방향을 살펴봤을 때 우선은 학교와 교원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생 중심 수업을 강화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확산하는 이런 운영 방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 내실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체험활동 운영과 같은 자유학기 활동과 관련된 그런 운영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연계학기로의 확산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 병행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운영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유학년제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지원 방안을 이제 계획으로 살펴봤을 때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지원과 그 다음에 수업 관련 지원, 그 다음에 과정중심 평가 관련된 평가 관련 지원, 그 다음에 교외 지원으로 해서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그 다음 학생 안전과 관련된 그런 지원들을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다음에 정책 이해와 관련된 홍보의 어떤 지원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 현황을 단위 학교 별로 살펴봤을 때 그것도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선 이제 자유학기 활동별 학교 수 현황을 살펴봤을 때 우선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4개의 영역을 살펴봤을 때 1학기에는 주제 선택 활동 이제 54개 학교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가장 적게 편성된 1학기 때에는 활동은 예술체육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는 진로 탐색 활동이 60개 학교로 가장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63개 학교가 주제 선택 활동과 예술체육 활동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 시수에 대한 편성을 살펴봤을 때 우선 이제 1학기 때는 진로 탐색 활동이 가장 적은 시수가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예술체육 활동이었고 가장 많이 편성된 시수는 주제 선택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에도 진로 탐색 활동이 가장 적은 시수가 편성되어 있었고 예술체육 활동이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유학기 활동 시수 편성을 살펴봤을 때 1, 2학기를 종합하였을 때 진로 탐색 활동이 가장 적은 시수가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선택 활동이 가장 많은 시수를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진로와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의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탐색 활동은 좀 적은 시수가 편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제 의미 있는 결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에 이제 하기 위해서 과목들을 이제 조정을 해서 교육과정을 이제 재구성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자유학기 활동을 위한 이제 시수 조정 과목들을 살펴봤을 때 우선 이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업을 이제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었고 그 다음에 창의 체험 활동 중에서 스포츠 클럽 동아리 활동 시수가 이제 많은 시수로 이제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학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 활동, 체육 수업이 이제 자유학기 활동으로 이제 시수가 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국어, 그 다음으로 이제 창의체험 활동에 마찬가지로 스포츠 클럽 동아리가 이제 많은 시수로 이제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기 활동에서 외부 강사가 참여한 학교 수를 살펴봤을 때, 우선 자유예술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편성한 학교가 27개 학교였고, 그 중에서 외부 강사가 참여하는 학교가 11개 학교였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50개 학교가 동아리 활동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16개 학교가 외부 강사를 참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63개 학교 중에서 26개 학교가 예술체육활동에 외부 강사를 참여를 시켰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62개 학교 중에서 24개의 학교가 외부 강사를 편성을 해서 이제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외부 강사가 3분의 1 정도의 그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참여를 시켜서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방안을 살펴봤을 때 우선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 연구 모임이라든지 워크숍 연수를 이제 단위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 지원단, 그 다음에 관련 기관과의 어떤 연계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수업 콘서트라든지 발표 전시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설문조사와 이제 좀 면담을 통해서 살펴보았었는데, 본 발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학년제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자유학년제 효과 및 핵심 목표 의 영역에서는 교사, 부모, 학생 모두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과반수를 넘게, 그러니까 과반수를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60.3%로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였었는데, 교사, 부모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책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과반을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의 정책의 핵심 목표에서 살펴봤을 때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학습, 그러니까 수업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 자유학년제의 핵심 목표다, 정책의 핵심 목표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부모는 학교 교육 내용의 다양화, 학생도 학교 교육 내용의 다양화라고 하는 부분에 좀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와 학생의 그 자유학년제의 핵심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 정책 운영에 대한 인식에서 이제 자유학년제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교사, 부모, 학생 모두 자유학년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과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그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를 하였지만, 교사와 부모 같은 경우에는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서 좀 인식 차이의 비율은 차이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의 적절한 실시 기간과 실시 학년을 물어보았을 때 교사와 부모는 이 자유학년제의 실시 기간을 한 학기면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비율이 이제 1년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반이 51.2%가 한 학기면 충분하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게 33.2%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비율이 부모하고 교사와 달리 3년 동안 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3.4%로 나타나서 교사 부모와 좀 이제 실시 기간에 있어서의 인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자유학년제의 적절한 실시 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70%, 한 60% 정도가 1학년이 적절하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1학년이 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었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의 비율이 다른 주체들 교사나 부모보다는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3학년 역시 그 비율이 조금 다른 주체들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 운영 확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자유학년제는 결국에는 중학교 교육과정 전반적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확대에 대한 부분, 운영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 주체들의 인식들을 우선 살펴봤을 때 연계학기, 그러니까 자유학년제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후에 이 자유학년제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그 운영 방식들을 이제 그대로 연이어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연계학기의 운영 필요성을 물어보았을 때,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비율이 학생은 거의 70% 이상이 연계학기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였지만 교사하고 부모 같은 경우에는 연계학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 이하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계학기가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연계학기 운영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교사, 그 다음에 부모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부분들, 진로인식, 탐색, 설계로 이제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반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연계학기 운영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하였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형, 활동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해서 이건 역시 학생과 교사, 부모의 어떤 응답에 있어서의 인식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 운영 확대에 있어서 이제 다른 학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대 운영하는 필요성을 물어봤을 때 이건 역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가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다른 학년에도 자유학년제와 같은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였지만 교사와 학부모들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답변이 과반을 보임에 따라서 여기서도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연계의 필요성을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도 이제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와 좀 연관되어서 좀 살펴봤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년으로 학대 운영보다는 비율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60% 이상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였는데 교사와 부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비율이 긍정적인 비율보다는 부정적인 비율이 높았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이제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자유학년제 이제 정책 인식 다음으로 이제 자유학년제의 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들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어떤 그 인식을 살펴봤을 때 우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체 간의 조금 수치를 살펴봤을 때 학생들은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그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어떤 그 인식이 높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가장 낮게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학생, 교사, 부모 순으로 나타나는 어떤 긍정적인 인식 수준은 교수학습
수업에 관련된 어떤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세 주체로 비교했을 때는 학생들은 대부분 높은 이게 상대적으로 교사와 부모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부모의 순으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평가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학생,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 순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풍토 및 교내외 지원은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만 이제 설문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대부분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 수치가 나타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거에 있어서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 이제 수업 준비에 몰두해 있는 시간적인 여유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자유학년제의 성과와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그래서 자유학년제의 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관련된 성과를 살펴봤을 때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태도 형성,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즐거움 증대, 특별한 친밀한 교육 관계 형성, 그 다음에 학교 생활 만족도 향상, 이런 이제 그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진로의식 증대, 자율성, 자기주도성 향상, 협동능력 증대, 배려, 존중, 태도 함량,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증대라고 하는 미래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대라고 하는 영역으로 살펴봤을 때 대부분 문항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우선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즐거움 증대라든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 증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부모의 이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이긴 하였지만 교사나 학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자유학년제의 성과, 교사와 관련된 성과를 살펴봤을 때, 이제 평가 방법 개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그 다음에 수업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어떤 그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긍정적 어떤 그 인식 형성,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보람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교사의 협력 문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필요성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성과를 살펴봤을 때 여기에서도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자유학년제의 문제를 살펴봤을 때 우선 학생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교사와 부모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관심과 학업 능력 저하라고 하는 문제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을 하였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의 문제가 없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4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또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 있어서 이제 문제에 있어서 인식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운영 관련 문제를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살펴보고 부모, 학생 대상으로 살펴봤을 때 우선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체험활동이 가장 문제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설 시에 학생 요구 수용에 대한 한계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 등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자유학기 활동에 참여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체험활동이 더 문제다라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과제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년제의 교사 관련 문제를 살펴봤을 때 평가 기록에 대한 부담이 선생님들한테 이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업무 부담 가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교사 관련 이제 문제다라고
답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 업무가 과다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그런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유학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자유학년제 정책에 대한 목표를 합의하고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학년제 정책 목표의 어떤 차이가 있었고 인식의 차이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서로의 어떤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해서 이거를 공유하는 것이 지금 이제 자유학년제가 울산에서의 어떤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방향을 나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라고 하면은 설문 결과에서는 뭐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면담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노는 학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특히나 부모, 학생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좀 이제 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특히 이런 노는 학년이라고 하는 인식의 어떤 그 밑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년제는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중심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가정중심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로서 가지는 아주 교육적인 중요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함에 따라서 자유학년제는 노는 학년이다라고 하는 것과 많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중심 평가에 대한 어떤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잘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지원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연계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이제 연계학기, 그 다음에 다른 학년과의 어떤 그 교육과정과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고, 자유학기 활동과 교육 과정과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그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에 있어서 진로 교육 역시 중요한 어떤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이고, 그런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 진로 교육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긴 하지만 자유학년제가 어떤 그 진로 교육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진로 역량 중심 진로 교육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모든 선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과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학년제는 그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하겠다라기보다는 그 요구를 존중해서 잘 조율해서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조율하고, 그럼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선택의 어떤 결과를 갖게 되고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어떤 무조건 선택의 기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어떤 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선택을 하고 그 선택 시의 어떤 그 요구에 대한 존중, 그리고 거기를 통한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어떤 그 주체들 간의 조율 경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경험하는 게 자유학년제의 어떤 중요한 의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를 위해서 이제 그 교사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좀 이제 행정적인 그런 업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 제안을 하자면 우선 이제 자유학년제 운영 목표에 대한 공유 홍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유학년제의 교육과정 어떤 연계와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교육 주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진로 교육 운영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자유학년제의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그다음 유기적으로 좀 교육청 산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자유학년제를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울산의 이제 지역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발이 된다면 그것과 반드시 이제 그 울산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충학기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특별한 요구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진로 중점 대안학교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본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